네, 토마토TV 봄 개편으로 저희가 신설한 코너입니다. WWF 월드와이드 펀드, 전 세계의 펀드, 유망한 펀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김민관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펀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관심 많습니다. 주변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그렇고 펀드에도 굉장히 많이 문의도 하고요. 또 주식시장이 또 좋으니까 많이 문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재테크가 요즘은 뭐 필수니까요. 그렇죠. 예, 직접 또 약간 리스크를 지면서도 네. 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네.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인데요. 자, 오늘 좀 유망한 쪽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해외 펀드 주간 시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요. 네. 미국 주택지표 개선 및 ECB의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작용했고요. 유럽 내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한 주간 미국 시장은 반등하였습니다. 20일 오전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0.87, 그리고 소형 기종으로 대부분 이용 펀드가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고 러시아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들의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헬스케어 섹터 현황을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네네. 일단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5년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규모가 한 4,71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합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제약, 바이오 기술, 그리고 의료기기, 복제약,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산업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제약주는 화학적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생산하고 주식은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배당 성격이 강합니다. 네. 바이오 기술은 일반적으로 화학약 대비 약성은 우수하나 가격이 높고 의약품 개발이나 출시에 대한 매출까지 소요되는 회수 비용이 길기 때문에 좀 그 리스크를 좀 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특허 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하여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내의 셀트리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지금 그림으로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서비스도 나가네요. 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진단 등이나 이제 의료기기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 분야를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네. 정말 지금 1분기 화장품주 랠리 이후에 네, 제약주가 2분기에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과장님께서 뭐 한 줄로 다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전반적인 섹터의 특징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황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헬스케어 섹터의 투자 포인트들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세계적인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헬스케어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빠른 경제 성장에 따른 헬스케어 수요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신규 의료 시장의 확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신규 의료 시장 확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의료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누구나 나이는 먹는 거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고령화된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노령화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60대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이 노령화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랠리를 보였어서 이런 헬스케어나 제약 바이오 펀드를 지금 들어도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떻게 조언해 주시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55세를 넘어서 65세가 되면 55세까지는 보통 생활비의 한 7%를 그 제약이나 이런 병원비로 쓰는데 네. 65세가 넘어가는 순간 거의 12% 정도, 배 정도의 그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그렇게 딱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는데 특징을 좀 짚어주세요. 지금 제가 펀드를 보시면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그리고 템플턴 미국 바이오,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인데요. 이 펀드들의 특징을 보면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섹터럴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그 위탁 전문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 전문 섹터 운영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템플턴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플랭클틴 바이오 테크놀로지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의 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뉴욕, 홍콩, 서울 등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 규모 부분을 보게 되면 그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1,140억으로 그 가장 운용 규모가 크고요. 미국 템플턴 바이오나 아니면 미래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억 수준에서 운용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섹터를 좀 보게 되면 국가 비중이 이제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 미국 비중이 한 50% 되는 거고요. 템플턴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 대부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미래셋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비중도 있지만 아시아 비중이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펀드에서 아시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미래에셋 헬스케어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약주들 중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거나 네네. 미국에서 임상 3상이 들어갔던 네네네. 종목들이 상당히 네, 강세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이 그 헬스케어 분야의 가장 큰 시장이기 네,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미국 비중이 높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 비중이 높은 펀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펀드다 보니까 너무 미국에만 투중되고 너무 유럽이나 이쪽 쪽에 투중되는 것보다는 아시아적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좀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세 가지 펀드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인력이 운용을 한다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해외 쪽 시장을 잘 알기에는 국내 매니저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의 한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인력을 뽑아서 현재 그 가장 잘하는 그 인력들로 해가지고 운영을 네, 하는 네. 게 펀드를 가장 잘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헬스케어 펀드 최근의 수익률들을 알아볼게요. 네. 몇 개월 정도, 몇 년 정도 수익률을 설정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3년 정도 보셔야 되는데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간 수익률이 좀 나오는데 나머지 두 펀드는 뭐 1년 정도 그리고 최근에 2015년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요 세 펀드를 가장 비교할 수 있는 3개월 수익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그 템플턴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8.83% 그리고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는 7.9 그리고 미래셋 헬스케어는 4.8인데요. 여기서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펀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분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적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또 플러스지만 마이너스로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펀드가 수익률 상위인가요? 예, 상위입니다. 예. 네, 의외로 그리고 이 관련 펀드가 수가 적네요. 최근에 나온 것까지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 거 보면. 그렇죠. 글로벌 네.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국내를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헬스케어 펀드가 변동성이 크고 국내 시장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내의 바이오주들은 좀 이렇게 시가총액도 작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좀 많이 수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출시가 좀 안 됐었고요. 근데 이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종류가 많다고는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헬스케어 펀드의 비용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네네. 사실 우리 수수료가 네네. 그래도 다른 뭐 세금 띄는 금융상품에 비해서 좀 적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해외 직접 투자하는 펀드는 네. 수수료 많이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비용 어떻게 드나요? 그러니까 비용을 이제 네. 비용은 사실 펀드가 같은 펀드라도 클래스에 따라서 다 비용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트에서 그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A, E 클래스를 들고 왔는데 보통 지점에 가시면 A나 C 클래스를 판매를 하고요. 온라인에서 하시면 A, E 클래스를 사시면 됩니다. 근데 A와 A, E 클래스의 그 판매 보수와 선치 수수료 차이를 보게 되면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근데 펀드 종류는 같은 종류예요? 예, 펀드는 동일합니다. A와 A2의 차이는 어디서 판매하느냐의 차이군요. 그렇죠.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B가 가입을 붙어 어떻게 있으면 하느냐. 온라인으로 예, 맞습니다. 판매되는 예, 예, 거고요. 예.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총 보수가 이제 A 클래스 기준으로 세 펀드가 1.2% 정도의 부분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미국 템플턴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0.49%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로에 쳐낸 건 뭐냐면 이게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그 핍 투자 펀드의 그 운용 보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19%, 그러니까 세 펀드가 거의 1.2%로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일 차감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선취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0.5%로 동일합니다. 예. 이 선취 판매 수수료는 이제 가입하실 때 차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이런 비용 측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헬스케어 펀드 투자할 때 유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부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리서치를 잘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펀드 아주 체계적으로 좀 알아본 기분이에요. 또 다음 주도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WWF 월드와이드 펀드 키움증권의 김민관 과장과 오늘 헬스케어 펀드 알아봤습니다.